지난 2014년에 처음 열렸던 조계종 학인 연불 시연대회가 오는 9월 19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다시 열립니다.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문관이 청와대에서 상영됐습니다. 불교 소재의 신작 영화가 청와대에서 상영된 것은 처음으로 불교 문화 융성에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생전 BBS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한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대표적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법사 수계식을 봉행하고 정토행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수행이자 신심의 결정체인 사경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장엄하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연불을 신세대 리듬으로 재탄생시켰던 조계종 학인 연불 시연대회가 다시 열립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첫 번째 대회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9월 19일에 더욱 새로워진 연불 시연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의 대표적 수행이자 의식 가운데 하나인 연불. 지난 2014년 불법의 이치를 랩에 담아 흥겹게 선보였던 학인 스님들의 파격적인 연불 시연에 대중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굉장한 지혜 완전한 지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마음의 법문. 첫 번째 대회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9월 19일에 연불 자수,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대회를 엽니다. 행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국제회의장 등에서의 예선을 거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본선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연불시연대회는 사찰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 13개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모두 262명의 학인 스님들이 예선 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연불 수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각종 불교 의례 의식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하며 연불을 생활하여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연불시연대회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 50%와 청중 공감단의 공감지수 50%를 반영해 집계하며 모두 4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히 올해는 1회 대회 때와는 달리 전통 연불 분야를 개설해 전통과 창작 연불이 별도의 분야로 개인과 단체부가 각각 참여해 모두 4개 분야에서 경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연불 참가자는 기존에 전래된 연불을 범음으로 시연하게 되며 창작 연불 참가자는 전통 연불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연불을 창작하여 시연하게 되겠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열려 연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연대회가 올해는 참신한 창작 연불에다가 장엄한 전통 연불을 어떻게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문관이 청와대에서 상영됐습니다. 불교 소재의 신작 영화가 청와대에서 상영된 건 처음으로 불교 문화 융성에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두꺼운 자물쇠가 바깥에서 채워진 세평 독방에서의 천일. 목숨을 건 스님들의 용맹정진이 기록된 다큐멘터리 영화 무문관의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액자 옆면벽을 가득 채웁니다. 극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영화 무문관이 청와대 불교 모임 청불의 주관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상영됐습니다. 영화에 나온 11명 수행자 가운데 주인공 격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특별 초청을 받아 법문도 설했습니다. 우학 스님은 3년간의 무문관 수행에서 병마를 겪는 등 어려움도 컸지만 수행 납자로서의 삶에 한층 결연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영화는 참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 자존감, 자기 역량,
아마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직 공부할 뿐이라는 단 공부 활로와 긍정적인 깨어있음을 일컫는 항시 수원각을 화두로 던지며 청와대 직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뒤에는 항상 긍정적인 또렷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시수원각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깨어있음 이것을 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바라고자 합니다. 우학 스님은 청불의 불자들과 증문즉설로 무문관 수행의 깨달음을 나눴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두발붓으로 쓴 서필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무와 불, 향 등 한자어를 불자들에게 선물한 스님은 지금 마주한 사람이 곧 부처라는 뜻의 사자성어 대인즉불 글씨를 문 대통령 앞으로 전했습니다. 무문관 영화 상영에는 80여 명의 청와대 불자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해 스님들의 처절한 구도행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절에 계시는 3년간 수행하시던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모습들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1번지 청와대에서 불교 소재 영화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불의 이 같은 활동은 불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떠난 고인이 생전 BBS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한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의 국무총리와 구선 국회의원, 향년 92세로 생을 마감한 영원한 이인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추모의 물결로 덮입니다. 연결식장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은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나가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조사로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렸고 박형규 전 의원의 만사와 소리꾼 장사에게 조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생전 고인과 깊은 교분을 이어온 중앙승가대 총장이자 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유해는 고인의 자취 가득한 청구동 자택으로 옮겨져 소박한 제사상 앞에서 노제가 거행됐습니다. 이어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졌고 고향 충남 부여 시내를 한 바퀴 돈 유해는 마지막으로 부인인 고 박영옥 여사 옆자리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야당 총재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 BBS 불교방송과 여러 차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불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를 비롯해 신심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불교와의 인연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펼쳐나가는 정치 철학 등을 BBS와의 대담에서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큰 게 사실은 또 크면서 세상 그릇됨이 없이 옳게 살아나가는데 여러 고마운 법어가 오늘날까지 여러 경우에 용기도 주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특히 김 총재는 BBS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종교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도 강조했습니다. 편향적 종교관을 지닌 인물이라면 결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교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고 또 존중해야 되고 상호 존중해야 되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해서 소중히 하고 여타는 뭔가 구별하거나 차별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왔다고 스스로 밝힌 김종필 전 총리는 오랜 영육의 삶을 뒤로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우듯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지난 5월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유지를 기리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악무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신흥사는 그제 설법전에서 교구 종회를 개최하고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뜻을 계승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포교를 실천하는 한편 수행가풍 진작, 불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악 무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흥사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함께 재단 운영 방향과 방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흥사는 또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유훈에 따라 도심 포교를 담당하게 될 불교문화회관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69주기를 맞아 백범의 출가 사찰인 공주 마곡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인됐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그제 대광보전 앞에서 사부대 중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김구 선생의 69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생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진 백범 원종 스님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삶의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번 추모 행사가 이 시대의 국가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황해도에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 마곡사에서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했습니다. 마곡사는 이와 함께 대웅전 앞에서 위령문화제를 열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사진과 휘호 전시회도 마련했습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법사 수계식을 봉행하고 정토 행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수계자들은 일체 중생의 복전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중림정사.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수행공동체 정토회 소속 회원 700여 명이 이곳 중림정사 교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문법사 6명과 대중법사 20명 등 세상 곳곳에 불법을 전할 모두 26명의 법사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5차 정토회 법사 수계식에서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훌륭한 법사들의 탄생까지는 가족들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컸다며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로 소개를 받으신 법사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속에 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법사님들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면 법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26분들의 오늘 법사 소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수행공동체 정토회. 정토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참여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체계적인 법사 양성 교육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림정사 조실 도문스님은 수계첩과 새로 마련한 바루를 수계자들에게 수여하고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온 수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의 여러분들은 법륜 스님의 그 참 문화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니까 이 정토회만 가지고 행복 안 되겠습니다. 안 되니까 남북 통일도 하는데 남북 전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으면서 불도를 잘 닦아나가면 하나 갈 수가 있다 얘기요. 알았습니까? 수계식에서 정토회 법사들은 출가의 인연과 수행 과정 등을 담담히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각자의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정진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번 생에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토에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부처님의 법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인연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인연까지도 다 끊어주시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기쁨이었고요. 실천적 수행 공동체인 정토회의 기둥이 될 법사들. 법사들은 수행자로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경전을 한 글자씩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가장 오래된 불교의 수행법이자
전통 예술 장르로 꼽히는데요. 사경 전문 연구단체인 한국사경연구회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경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과 그림으로 옮기는 사경은 대표적인 전통 불교 예술이자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예술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사경의 전통이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700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사경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 사경연구회가 전통 사경의 근간이 마련됐던 고려의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의 1100주년 된 해이거든요. 우리 한국사경연구회에서는 고려 8만 대장경 금원자 사경과 변상도를 고려 예술의 정수이자 불교 전례국 가운데서 가장 단연 최고 성취를 이룬 게 사경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사경 특별 계획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 사경연구회 회장 행호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금강경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사경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에 금강경 결사를 했는데 그 한문으로 전체 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에 전시를 해보니까 그 한문으로 하면은 너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작품을 봤을 때 니네 게 아니지 않느냐, 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글씨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사경했습니다. 사경을 생활 속 수행으로 여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킨 김종송 씨의 나무 관세음 보살과 윤경남 씨의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함께 사경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의 작품 금강 반야 바라밀경도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경호 명예회장은 사경이 가진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사경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선 불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경 문화 예술이 우리나라에 머물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이 뿌리내리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본인들이 수행 삼아서 그다음에 예술 창작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한테 전법을 하셔야 돼요. T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인 녹야원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녹야원은 한국 불교 사찰 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며 경북 북부권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운사가 경북도청의 안동 신도시 이전과 함께 조성에 나섰던 포교당 녹야원이 지난 26일 희망의 첫 삽을 떴습니다. 고운사 본말사 사부대종의 원력과 힘으로 이룩하는 미래 포교의 거룩한 불사로 2년 후인 2020년 완공됩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게 화엄세계입니다. 그래서 화엄세계를 만들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중생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가는 길은 뭐냐?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모두로 가는 그런 멋진 불자가 되고자 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사부대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종교용지 5,3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다목적 플라자, 어린이집과 템플스테이 다목적실, 공연장, 카페, 법당 등이 들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부처님 눈썹을 닮은 초생딸 모습으로 전통적인 선을 살리고 빛의 조형미를 더해 미술관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녹야원 불사에 참여한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삼선 임기 마지막 공식 행사로 참석해 도청 신도시의 번성과 지역 불교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포교당이
됐으면 합니다. 노경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도청에 들어서는 것은 참 고맙고 또 도시 발전에 대한 한 촉을 이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서가 많이. 녹양 건물 남쪽으로는 종이 기둥을 73개 설치해 시시각각 빛의 조형미를 연출하고 건무산 정상을 법당 안으로 착용하도록 전면을 유리로 설계해 불성으로 살아가려는 화두를 붙잡게 했습니다.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 계승이 뭐냐? 포교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곤사 포교당 녹야원은 사부대중의 발언과 원력이 모인 대불사입니다. 녹야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안식처로 미래 세대의 포교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안정적인 인생 2막을 도모할 수 있는 귀여 귀촌. 요즘 각광받는 트렌드인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애들이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통영에 체류형 어업기술교육기관인 귀여 학교를 열어 귀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짙푸른 바다에서 인생 2막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귀여 귀촌. 그러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정보 부재와 과다한 정착 비용, 배타적인 현지 정서와 낙후된 정주 여건 등 적지 않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귀여 귀촌 희망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기술 교육을 시켜주는 귀여 학교를 전국 최초로 경남 통영에 문을 열고 실효적인 해법 제공에 나섰습니다. 전국 첫 귀여 학교는 짧고 단편적이었던 기존 교육훈련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렸지만 이 학생들이 원하는 업종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한번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여 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개월의 교육기간 기숙사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또 수산인들을 양성해온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을 학교 운영 주체로 선정해 오랜 노하우를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접목했습니다. 여기에 연근의 어업이나 굴 양식 어업 등 통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예비 어업인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기여인들이 갈팡질팡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냥 교육만 시켜주는데 그걸 끝까지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그동안 못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는 실습도 시켜주고 또 이론도 전반적으로 다 잡아주고 한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여인들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경상대에 이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와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을 다음 귀여 학교로 정하고 순차적으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호 귀여 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수산 발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귀여 학교를 통해서 과거의 그런 수공업적인 어업이 아니라 이제는 첨단 수산업, 또 양식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중간 출발점이 바로 귀여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문을 연 귀여 학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어촌과 바다를 통해 인생 2막을 꿈꾸는 귀여 희망자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나침반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한국 불교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불교 소장학자 연구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불교학 연구 지원 사업회는 제15회 불교 소장학자 연구 지원 사업을 모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회는 불교 관련 박사 학위 논문 지원, 불교 관련 번역 지원 등 2개 분야 지원자를 공모합니다. 불교 관련 박사 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 취득 시기에 제한 없이 응모가 가능하며 불교 관련 번역 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과 외국어 단행본이 대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동서문명의 교차로이자 인류 기록문화유산의 보고인 중국 돈황에서 발견된 문헌 연구의 성과를 한중일 삼국 불교학자들이 공유합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오는 30일부터 양일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낭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중일 삼국 공동 국제불교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 달 25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600회 특집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집 행사에서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개막 예정인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영화 선의 원작자이자 다수의 출판 등으로 연불이 주력 수행이자 신앙인 일본에서 참선을 알린 조동종의 원로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방한합니다. 영화 선의 원작인 에이헤이의 바람, 도겐의 생애를 쓴 오타니 테츠오 스님은 고려대 불자교우회 초청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노년에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한 줌의 재가 돼 먼저 떠난 부인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기는 하지만 그가 근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걸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역경과 변화의 시기 때마다 다양한 어록으로 세상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줄탁동기 등 불교 사상에 입각한 그의 어록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법을 전해온 선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